이거 오토바이와 유사하다고 봐야 할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새로운 아주 교통수단입니다. 부산이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전동 킥보드가 많다고 해요. 우리 이상한 앨리스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얼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기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가는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거침없는 입담 노필수 안수민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탈탈타는 안일주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 특별 게스트 영산대 최양원 드론교통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BRT 관련해서 굉장히 그 식견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은 한 분의 부재로 우리 모두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는 제가 여기 선배님의 단독 진행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이 프로그램을 우리 모두 만드는 거죠. 누구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무튼 NG 조금만 내겠습니다. 편집자분께 제작진께 다짐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다짐이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NG는 조금만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을. 그렇게 많은 NG 죄송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나오시는 거 보면 대충 어떤 오늘의 주제인가? 그렇죠. 또 이제 교통의 소재이구나라는 게 이제 답이 나올 것인데. 드론교통공학과 교수님. 그렇죠. 네. 드론은 아닌데 네네. 새로운 아주 교통수단입니다. 네. 이제 아주 떠오르는 수단이고 이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완전히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허점이 있다는 점. 요즘 길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던 교통수단인데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 네, 오늘 주제는 전동 킥보드로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전동 킥보드. 영어로는 PM이랍니다. PM. Personal Mobility, 개인 이동 수단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킥보드가 자동차에 깔리고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가 다치기도 합니다. 5년 전 3,500대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규모는 어느새 20배 이상 성장한 상황. 하지만 이용자들을 지켜줘야 할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현행법은 속도나 안전장비가 허술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험천만한 차도로 내몰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5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도 급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하인드 썰 풀어보기 전에 타운론사의 리포트, 헤드라인 리포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한 질주, 교통사고 급증. 2020년 6월에 MBC 뉴스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도로에 덩그러니 무법 주차, 전동 킥보드 골치. 2020년 역시 6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주차, 전동 킥보드 시민들 부글, 지자체 끙끙. 이건 2020년 7월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살펴보니 좋은 말이 별로 없네요. 좋은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무법 주차도 일삼고 오늘 비하인드 썰도 혈압이 제대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동 킥보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좀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킥보드지만 전동으로 움직이는데 이거 오토바이와 유사하다고 봐야 할지 자전거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칭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은 100이랑 125cc 이하 이륜차 그리고 50cc 미만 원동기 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 위에서만 현재는 운행해야 되는데요. 근래에 자전거 도로에 탈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어 불법에 해당되고요.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운전자들은 이 차도로 나오면 운전자도 기피하고 전동 킥보드 모는 사람도 위험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가지 않습니다. 자, 거기 가면 저같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같이라는 표현은 유경험자라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자, 전동 킥보드의 안전 장치도 푸시라고요.
또 도로상에 차량과 충돌하면 운전자는 사망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큰 폐를 있고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비교적 안전한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차량으로 분류되면 네. 이제 그에 맞는 규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일반 킥보드와 다릅니다. 즉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 같이 조금 나이 들면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면요. 안전모를 쓰면 머리가 확실히 좀 수그러집니다. 좀 실하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만일에 이렇게 되면 부과금, 벌칙금이 4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면 속도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이제 기껏해 이제 어플을 켜면 뭐 주의하라, 안전수칙을 네네. 지켜달라는 건데 어플에 뜨는 것을 얼마나 자세히 볼까. 부산 경찰청에서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예고를 했고요. 했구나. 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 부산에 있는 계시는 경찰분들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쵸. 그걸 일일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단속하기가 어렵는데 네네.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서 금고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계도 기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하기가 참 어렵고 취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라모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죠. 여기서. 그래서 잔금 해제 전에 운전면허 스캔 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그동안 운전면허 스캔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왔거든요. 아주 당연하게. 고등학생이라든지 약간 어린 친구들이 많이 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실제. 저도 네네. 운전면허 없는 저도 탈 수 있다는 걸 대놓고 홍보한 거예요. 그동안 이 회사가. 운전면허 없으시구나. 네, 그렇죠. 저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안일기 평론가 이 전동 킥보드 타시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뭐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슈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 및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일단 회사에서 제공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과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할까? 이게 좀 걱정인데 교수님은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모든 걸 나쁘다고는 보지만 교육에 대한 거는 네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군함로에서도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 주행 방지 기능 그리고 안전 도우미 프로그램, 운전면허증 스캔 인증 시스템 3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운대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보행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건너가더니 달려오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남성은 10여 미터나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이 남성은 면허도 없었습니다. 부산이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전동 킥보드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세계 민간업체가 약 1,700여 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많으면 당연히 사고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요.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는 2017년에 117건, 2018년에 225건,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447건이 발생해서 8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473명이 다쳤고요. 주교 사고 원인 보면 신호위반이 42건, 중앙선 침범이 28건,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이 24건인데 중앙선 침범은 즉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이제 안전 관리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단속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해당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 놔두기보다는 또 인도에 이렇게 좀 많이 놔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좀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전동 킥보드 이용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놔도 되는 건가요? 이들 업체 주 타겟이 되고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네네. 인도로 무단 점유한 전동 킥보드를 노상 적침물로
해당을 해서 강제 수거 가트로부가 강해서 실제 해운대구는 사고 직후에 지난 4월 13일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114대를 수거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5월 1일부터 전동 킥보드 집중 단속하겠다.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 인구 확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경찰들이 거기까지 손을 미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널브러져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지자체에서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도 이 조례를 취재하면서 저희가 또 현장에서 스탠드업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 막 어디 전동 킥보드가 있나 하고 찾아다녔는데 이제 대학가에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게 뭐 자전거처럼 이렇게 틀이 있어서 걔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세워놓다 보니까 엄청 넘어지고 막 여기저기 널브러지고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겨우 세워서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네, 지자체 단속이 시작되자 이제 전동 업체에서는 그 신종 아르바이트까지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일정한 장소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까지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 본질적인 해결책은 좀 아니죠. 당장 단속을 피하려는 궁여지책 같다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의 문제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맛보기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우리 안 기자.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 장치로 공식적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만 16세 이상이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고 나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 도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기껏 면허 검사 잘 하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규제를 했더니 이제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요? 25km 이상의 운행을 하지 않고 차체 정량차체 30km 넘지 않는 이동수단으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상 전기자전거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세 이상도 탈 수 있다는 거고 이용자는 그 자전거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또 붙긴 또 붙었어요. 약간 의아스러운 게 이번에 이제 그 민식이법 관련해서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하고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호받아야 할 그런 대상의 연령대가 이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면허도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이게 조금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도로교통 개정안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로교통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은 심사숙고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나 자전거 도로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상하죠. 그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자전거 도로가 있는 반면에 없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가 부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도가 좁아지고요. 네, 맞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아야 될지 우리 이상한 앨리스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해외 사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해외 경우는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시 우리 교통 선진국가 한 3개 국가를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소형 이륜차에 대해서 도로상에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브레이크와 등화 그리고 후방 거울, 경운까지 장착하도록 요구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느슨합니다만은 전조등용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세그웨이 등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14에서 16세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가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보도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우리보다는 훨씬 예전부터 강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경험 삼아 해서 빨리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 이제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탔다가 이렇게 뭐 자신이 도착지에 가면 그냥 놔두고 그냥 그만이잖아요.
독일처럼 이제 인증을 거치고 저속으로만 운행하는 등의 대안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안전 조치라든지 어떤 걸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의식 준수해야 되는데 새로운 교통사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굉장히 각성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새로운 이동 수단이 생겼고 그게 시민들의 주목을 받아서 뭐 유입이 된 건데 그 시민들의 어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막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대체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안전 제도를 그만큼 착실하게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업체 성장률이 이제 전동 킥보드 업체 성장률이 이제 교수님 생각에 앞으로 개선되거나 추가될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PM의 확장성은 현재 예상되고 있거든요. 갈수록 확장될 겁니다.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어디선 이용이 가능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동수단 굉장히 인기를 이래 얻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표적으로 세계 업체가 1,700대 현재 하고 있지만은 2022년 정도 되면 3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5년에는 60만 대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실한 법규 개정에 있어서 안전 대책 강화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오늘 이 방송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요. 우선은 헬멧 제공 그리고 면허 확인, 교육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계도하고 지시를 해야만 PM의 확장이 되고요. 실제 PM 타면 편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대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전동 킥보드 문제에 대한 한 줄 평의 시간을 가져볼 차례입니다. 누구를 시킬까? 야 이게 고민되네. 교수님이 살짝 이렇게 잘 손을 하면서 싹 뺐어. 이렇게 나 말고. 우리 최양원 교수님 오늘 두 번째 출연하시니까 아주 굉장히 좀 이런 거에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는 반려기이다.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 이 PM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이동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저도 확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려기로 이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는 외양간이다. 외양간. 네, 외양간이다. 이제 소 있고 외양간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네.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는 인싸템이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오픈 마인드로 이 신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얼른 쫓아오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인싸템이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안전이다. 세상 모든 게 안전하고 바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시민들도 안전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오고 있고 이용해보지 않은 시민들도 한 번쯤은 보았을 전동 킥보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마치 하늘에서 새로운 광물이 뚝 떨어진 듯 새롭게 등장한 전동 킥보드, 이 새로운 기술력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제도 때문에 이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업체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안 좋은 것들 위주로 취재를 항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새로운 이동 수단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돼서 그런 의미 있는 사례들을 좀 취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직업정신 추천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녹화에 참여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기자회견 프로그램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언제나 긴장되고 순발력이 필요한 방송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한한 매력을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내년까지. 우리 매번 출연하시지만 안일구 평론가님 한번 전동 킥보드가 워낙 이제 매번 신문물이기 때문에 항상 제도는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법규는 더더욱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뒤따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 뒤따라가는 걸 조금이라도 덜 뒤따라가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자리라도 뒤따라가자. 예. 뭐 이런 말. 잘.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부산 기자회견은 더욱 특별한 주제와 시원한 입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제발.